어도비 XD의 두 번째 강좌 내용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본 템플릿 제작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할 텐데요. 자, 모바일 컨텐츠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이미지, 텍스트, 버튼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카드 타입 형태로 반복하여 사용하는 일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기능이 반복 그리드가 되겠습니다. 형태뿐만 아니라 모든 오브젝트를 반복 그리드로 설정할 수가 있죠. 자, 먼저 반복 그리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반복 그리드를 만드는 방법은 반복 그리드를 만들 요소들을 모두 선택하고 우측 패널에 반복 그리드 버튼을 클릭하면 반복 그리드가 설정이 되게 되죠. 자, 요소 간의 거리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새로운 XD 문서를 여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문서를 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오브젝트 형식을 좀 갖춰 볼게요. 자, 먼저 배율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해 드릴 텐데요. 배율에 관련된 내용들은 포토샵에 있는 기능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확대 배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돋보기 툴을 활용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컨트롤 플러스 기능이 확대 기능이 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 기능이 축소 기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1번 기능이 100배율, 그 다음에 컨트롤 2번 기능이 200배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3번은 300, 이렇게 일반적인 화면 맞춤 기능이 만들어지고요. 자, 컨트롤 1번과 컨트롤 2번, 컨트롤 3번 기능으로 화면에 따른 맞춤 기능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컨트롤 플러스로 화면 배율에 맞게 조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인 그런 단축키 기능들은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간단한 그리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드를 만들 때는 왼쪽에 있는 여백이 이렇게 여백에 따른 이런 간격을 맞추고자 할 때는 레이아웃 격자 표시라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편리하시고요. 자, 레이아웃 격자 표시는 아트보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그러면은 열폭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간격폭에 대한 설정을 20, 20으로 맞춰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안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20 간격으로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 20의 간격으로 해당 도형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에 따른 위치 정보는 자, 이렇게 세로 정보가 요거 정확히 맞지 않을 때에는 자, 20 간격을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위드 하이트 정보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높이 정보는 1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 도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러면 반복 그리드라는 옵션이 뜨죠. 자, 그러면 일단은 반복 그리드 해제라는 기능이 만들어지는데 자, 해당 도형을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컨텐츠라고 비교하게 되면 이 컨텐츠에 따른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구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해당 내용들은 지금 반복 그리드로 지금 해당 오브젝트들이 그려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격 조정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간격 조정은 일정 간격으로 하나를 조정하시게 되면 그러면 지금 해당 도형들이 일정 간격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그룹 해제라고 돼 있죠. 그리드 그룹 해제라고 하게 되면 각각의 그리드별로 해당 도형들이 그려진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레이어상의 라벨들은 지금 레이어 라벨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형들이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소 간의 거리 조정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가로 간격이라든지 세로 간격 모두 동일하게 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셋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아볼게요. 자, 어셋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개발 툴이나 디자인 툴에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요건들을 어셋이라고 하고 있고요. 에셋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좌측 툴바 하단의 레이어 버튼과 함께 에셋 버튼이 있습니다. 에셋에서는 색상, 문자, 스타일, 심볼을 등록, 편집 또는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등록하거나 편집할 때
asset 기능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asset이라는 건 지금처럼 사용자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단 이제 XD 프로그램에서 자, 해당 도형들을 컨트롤 A, 딜리트 키로 다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도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도형을 그렸을 때 지금 XY 크기를 크기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옵션들을, 자, 각각의 옵션들을 비교하면서 해당 사용자 기능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셋 기능은 지금 여기에 상단에 있는 어셋이라는 기능이 있죠. 에셋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에셋에다가 등록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 컬러를 만약에 빨간색으로 만들었고 테두리 선을 지정하지 않았다. 자, 사용자 격자 숨기기 진행을 할게요. 자,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에셋에 색상 추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색상을 여기다가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사용자 색상으로 등록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다양한 색상들을 등록하시면서 이 해당하는 색상들이 지금 필요할 때는 저희가 이제 커스텀 팔레트에서 썼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해당하는 팔레트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디자인에 따른 이런 구성 결과물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폰트에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메인 폰트라는 것을 지정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폰트가 되게 중요하겠죠. 자, 폰트에 따른 내용들을 지정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포토샵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폰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메인 폰트에 따른 내용들을, 그 다음에 사이즈도 있고요. 그죠? 사이즈랑 그 다음에 중요한 요건이 바로 컬러가 있습니다. 컬러라는 요건을 만드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에셋의 문자 스타일 추가라고 돼 있죠. 단축키는 Shift, Ctrl, T 기능이 되겠는데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폰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이제 제가 사용한 폰트를 이렇게 커스텀 폰트라고 만들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폰트가 지정이 안 돼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폰트가 지정이 안 돼 있을 때 저희가 사용자에 따른 내용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폰트로 지정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시간 절약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컬러와 그 다음에 색상 영역을 등록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컬러 그리고 색상에 관련된 폰트 같은 것들이 되고요. 구성 요소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결과물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우셨던 가져오기 기능이 있죠. 자, 가져오기 기능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베이직 폴더 안에 지금 보게 되면 일러스트레이터 소스에 icon.ai 파일이 있거든요. 자, 일단 등록시켜 볼게요. 자, 등록을 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에 지금 아트보드가 아닌 지금 페이스트보드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십니다. 일단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자, 갖다 놓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인 이게 그룹핑이 되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룹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그룹 해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룹 해제하게 되면 일반적인 오브젝트로 선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을 저희가 등록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구성 요소 만들기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시면 자, 아이콘 클로즈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거는 이제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능들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기능들을 뭔가 변화시키실 때는 변화시키시면 됩니다. 해당 요소권들이 변화되게 되면 굳이 이 요건과 지금 인스턴스, 그러니까 예시가 되겠죠. 예시로 만들어진 대상들은 크게 오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원본을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런 방식으로 해당 요건들을 구성 요소로서 등록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관련된 각각의 내용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자, 한번 알아볼게요. SS는 굉장히 중요하죠. 2-1번에 색상 등록 및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의 색상을 지정하고 에셋 폴더의 우측에 있는 플러스를 클릭하여 색상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버튼 누르셔갖고 이렇게 해서 해당 구성 요소를 요거는 이제 삭제할게요.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색상을 여기서 등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해당 컬러를 여기 지정된 컬러대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삭제할 때는 지금 삭제, 그 다음에 캔버스에서 강조 표시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강조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 요건들에 해당되는 강조 표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용자 기능들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 스타일 등록 및 삭제, 우측 패널을 이용해 문자 스타일을 결정한 후에 에셋 패널 문자 스타일 우측에 플러스를 클릭하여 문자 스타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심볼, 그 다음에 외부 어셋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외부 어셋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셋 기능을 가져올 때는 여기서 지금 라이브러리에서 열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기능상으로 지금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소팅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에셋 검색 및 필터링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색상에 관련된 것만 진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스타일만 진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템플릿을 한번 제작해 볼게요. 자, 기본적인 템플릿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프로토타입 모드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각각의 아트보드를 연결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실제로 어도비 XD로 PT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디자인, 구조를 만듦으로써 해당 사이트에 따른 인터랙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도비 XD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며 이 기능을 이용해 빠르고 쉽게 설정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제작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지금 웹 문서에 따른 그런 UX 형태를 UI UX 형태를 저희가 이전에 파워포인트로 제작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저희가 어도비 XD로도 충분하게 이런 PT에 관련된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각각의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관련된 문서를 초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미리 보기. 근데 모바일 미리 보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처럼 해당하는 앱을 다운로드 하시고 USB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코딩을 이 과정이 끝나면서 기획으로서 해당하는 UI UX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HTML 코딩으로 실제 사이트를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저희는 간단하게 오른쪽에 있는 데스크탑 미리 보기 기능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해당하는 사이트의 크기만큼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제 사이즈를 좀 조정해 볼게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폰 사이즈로 지정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540에 960 사이즈로 잡았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불러왔던 이런 아이콘들은 제가 제거할게요. 자,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를 변경하시게 되면 페이지에 그 실제 윈도우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탭 크기가 있죠. 이 탭 크기를 실제 브라우저 크기대로 늘려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셔야 데스크탑 미리 보기 기능으로 할 수 있죠. 자, 모바일 미리 보기와 데스크탑 미리 보기가 있는데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모바일 미리 보기 기능으로 테스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이게 뭐 상한 여백이 생기지만 이렇게 크기대로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모바일 미리 보기 기능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데스크탑 미리 보기 기능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위에 있는 탭에서 지금 각각의 지금 페이지에 관련된 링크 구조를 가지게 할 수 있게 되는데, 프로토타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프로토타입 눌러주시면 방식은 이렇죠. 해당하는 탭을 프로토타입으로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또 하나의 아트보드를 제작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각각의 구성들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좀 맞춰보면 이쪽에서는 자, 이렇게 지금 해당하는 세팅을 하고자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기능이 좋냐면 디자인으로 돌아가서요. 각각의 지금 페이지 구성이 있기 때문에 자, 레이아웃 격자 표시를 한 다음에 디자인을 잡는 게 좋겠죠. 약간의 설정을 좀 할게요. 영역을 맞춰보면 일단은 배울 크기를 좀 정할게요. 자, 크기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이동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이동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이즈를 좀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자,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에서는 저희가 해당하는 영역은 여기서는 지금 이걸 클릭하게 되면 그러면은 서브 페이지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서브 페이지라고 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눌렀을 때는 해당 내용이 이제 닫힘 구조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내용들은 자, 이게 팝업이 열려졌고요.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라는 구성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팝업이라고 봤고요. 클릭하게 되면 팝업이 열리게 된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제작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저장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test.xd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해당 파일이 저장될 때는 이제 저희가 XD 포맷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자,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데스크탑 미리 보기 기능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해당 기능이 뜰 거고요. 그 다음에 팝업을 눌러주시면 해당 팝업이 뜨게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능은 일단은 이제 저희가 해당하는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프로토타입을 누르신 다음에 이걸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당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전 페이지로 넘어간다 이런 식의 해당하는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시면 그러면 사이트 들어가셨을 때 클릭하면 그 다음에 클릭하면 기능들이 넘어가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에 따른 이런 내용들은 각각의 애니메이션들을 제공하고 있죠. 간단하게 지금 해당하는 내용들을 조금 볼게요. 다양한 전환 효과를 적용, 변경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적용되는 이런 기능들을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 어도비 XD에서 해당하는 페이지 1번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는 애니메이션 디졸브, 왼쪽으로 슬라이드 뭐 이런 방식으로 돼 있죠. 마찬가지로 해당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 자,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이런 기능들이 돼 있고요. 자,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슬라이드 기능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 적용 방법들로 화면이 구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직 효과라고 하게 되면 뭐 시간상 점점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생 시간은 재생했을 때의 시간, 그 다음에 액션이라고 하게 되면 뭐 오디오 재생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프로토타입이라는 그런 데스크탑 미리 보기 기능들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실시간 모바일 미리 보기 기능에서는 윈도우 버전은 이제 미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 게시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로토타입 게시하기로 공유할 수 있는 URL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URL을 생성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능을 보게 되면 팝업 창을 닫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URL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공유 기능이 없다고 나오죠. CC 기능에서는 공유 기능이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별로 중요한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이제 어도비 XD로 모바일 디자인하는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후에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볼 기능들은 여기에서 지금 이미지 소스에 들어가 보시면 각각의 지금 비즈니스, 캣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사이트를 구성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간단한 다음 강좌에서는 간단한 이런 모바일 형식의 그런 사이트를 제작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